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정상회담 코너인데요. 항상 이분은 어떤 책이나 한국과 지금 관련이 있는 이 밀접한 세계사 이런 현장을 좀 뒤져보는데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신다고요? 예, 예. 이거 좀 한 10년 좀 전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 그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보고 이제 그때 좀 신간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 쉐먼이라고 영국 타임즈의 주한 특파원으로 역임을 했던 분이 이제 마지막 한 발, 영어로는 To the Last Round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꽤 알려져 있는 임진강 전투, 그러니까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공군의 5차 대공세를 막았던 영국 이제 6.25에 참전한 영국군 독립여단 제29여단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핵심은 글로스터 대대라는 데가 이제 설마리하고 임진강에서 일대에서 그 한 달 이상을 이 한 개 대대가 이제 3개 중공군 사단을 저지해서 이제 이 서울이 이제 세 번째 함락시키려고 서울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가하는 중공군을 버텨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전투였고 영국군이 이제 많은 희생을 또 치러야 했던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자, 2차가 아니라 그 6.25 때 영국군이 얼마나 참가했는가는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군만 연인원이 6만 3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0,000명 밑으로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단급. 그리고 이제 전사자가 1,109명, 부상자가 2,674명, 실종 포로가 많았어요. 1,060명. 그만큼 싸움이 격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 같이 왔어요. 캐나다가 연인원 26,800명, 전사자 516명, 부상 1,042명. 호주 뉴질랜드 군대가 같이 왔는데 18,400명이 참전해서 전사자 550, 부상자 1,300. 그리고 영국령 남아프리카. 그때만 해도 이제 독립되기 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826명이 참석해서 전사자 28, 실종 8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 각종 이 부대들은 참가한 부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연대급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40개 정도의 연대들이 이렇게 거쳐갔고 또 이 왕실 해군 이렇게 HMS라 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다목적 함들이 이렇게 총 한 30척 정도가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 이제 함상에서 HMS는 이렇게 당시 조그만 비행기들을 싣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함상 전투기들도 있었고 소항공모함처럼 운영됐죠. 그래서 영국이 생각보다는 당시에 좀 국내적으로도 어수선하고 그런데도 참가를 좀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열심히 싸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시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정말 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세계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아직 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제 그런 우리의 힘과 또 세계의 도움으로 또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가는 어떤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영화배우 마이클 케인이라고 유명한 명배우죠. 아직도 살아 있어서 영화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간간히 이제 이분이 굉장히 다작으로 유명하시고 아마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에서 집사 이제 알프레도 역할을 했던 이제 그 배우로 굉장히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본명은 모리스 마이클 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기도 좀 나왔겠지만 로열 퓨질리어스라는 연대 소속으로 한국사에 참전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클 케인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뷔작도 뭐 한국의 고지 해가지고 1956년작의 데뷔작이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또 다른 이제 방송을 보니까 이제 해외 이제 영화제나 이런 데서 한국 이제 그 영화 담당 기자들을 만나면 저기 내가 너희 나를 위해서 싸웠다. 너희들 나한테 밥 한번 사야 된다. 농담도 할 정도로 예.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영국과의 관계는 이제 뭐 좀 뭐 아주 오래되지도 않고 깊지도 않습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쪽 앤드류 쉐먼 기자가 소개하는 내용 보면은 이건 아마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제 아마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97년 영국 왕림 해군 소속의 윌리엄 브러턴 선장이 이제 한국 바다 근처를 와서 이제 측량을 한번 하고 갑니다. 그때 보면 왕립 지리연구소가 그렇습니다. 왕립 해군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안 가본 나라, 예. 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예. 열심히 지도를 그리더라고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회로를 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도를 예. 이제 그런 거 일환으로 한국도 왔다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국주의의 이제 천병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측량하고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사실 뭐 조선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부가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조선이 개항되면서 영국도 자연스럽게 그냥 1883년에 조영 수호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직후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당시에 이제 집권해왔던 민비가 이제 그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이제 아간파천. 예, 그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했던 영국이 이제 그 여수 앞에 있는 좀 먼 바다에 있는 거문도라는 점령을 저 거문도라는 섬을 1885년에 무단으로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살았잖아요. 예, 그거 좀 약간 전인데요. 예, 그 전입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882년에 이모 곤란으로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원숭이가 막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개입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청나라에서 외교 고문으로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이제 조선에 파견을 하는데 이제 밀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독일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이제 고종이나 민비가 이제 청나라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자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답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86년에 결국 수교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러시아와 어떤 모종의 비밀 협상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영국이 알고 아시겠지만 이제 거문도가 남해 바다 여수 앞바다에 딱 이제 길목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류계가 한동안 살았어. 예, 뭐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예, 그 무덤도 있다고 뭐. 예, 만 2년 이제 제가 알기로 1887년까지 점령을 이제 만 2년 넘게 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전투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사망한 영국군 수병도 있어서 현재 그 묘지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주민들한테는 또 이렇게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교류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87년 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 어떤 비밀 협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에서 어떤 해군 기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과의 그 큰 관계가 없다가 영국 사람들한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의 이미지는 뭘로 처음에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면 태평양 전쟁 시절에 영국군이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저기 버마, 예, 전선, 버마, 뭐 기타 뭐 저기 말레이 뭐 이런 데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패전도 하게 되고 항복도 하게 되는데 그 항복한 영국군 포로들을 이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조선 청년들이 뭐 징용 등등으로 포로 감시원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포로를 이제 포로를 감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화 콰이강의 다리도 결국은 그 태국 그런 버마 그렇습니다. 국경에 있는 예. 영국군 포로 수용소였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군이 다 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선인들이 그 포로 감시원으로 복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는 영국군을 포함한 이제 이런 서구군 포로들한테 잘해주신 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명령에 따라서 그런 건지 좀 학대 행위를 좀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일부 이제 그 포로 감시원 분들은 전범 재판에 회부가 돼서 사형도 당하고 처벌을 당하신 경우도 있었고, 결국 이제 당시에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 육사 출신으로 가장 고위 장성에 올랐던 홍사익 중장님이라고 계셨는데, 물론 뭐 친일파라고 비판하셔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양반도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미군 포로를 학대했다는 걸 전범 책임을
저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근세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입각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 참고로 이건 제 가설인데 1898년에 이제 영국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시에는 오렌지 공화국, 트랜스바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1898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네덜란드인이 세운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공화국을 오렌지 좀, 공화국.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거기에 자원이 많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백인들끼리 밀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토착 네덜란드인들이 건설한 남아공에 예. 이 다이아 많이 나오는 동네를 예. 그러니까 욕심 영국에 때문에 영국이 이제 그때 처칠이 그 전쟁에서 가서 그 종군 기자로 참전했다가 이제 그 포로가 돼서 예. 탈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주 대박이었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국회의원까지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 때문에 마치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원래 원작이 그 보호 전쟁을 무대로 한 거였어서 굉장히 영국이 명분 없는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원래 당시까지 영국은 이제 명예로운 고립으로 이제 그걸 외교 정책을 내세웠는데 명예는 잃어버리고 고립만 되는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이제 각종 비난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대륙에서 바로 동맹국을 이제 동맹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좀 주변부부터 우리가 어느 나라를 한번 동맹을 우리가 한번 맺어볼까 하다가 그게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여파로 결국에 이제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한참 떨어진 보호 전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었던 그 보호 전쟁이 조선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참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그냥 뭐 우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결국은 6.25에 참전하게 되는데 6.25가 전쟁이 발발 직후에 당시 이제 영국은 노동당 애틀리를 이제 수상으로 한 노동당 내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애틀리가 당연히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었지만 스탈린은 반대하는 반소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이제 50년 6월 28일 하원에서 우리가 6.25에 참전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이제 아마 홍콩이나 이런 데 있었던 해군이 출동해서 이제 7월 8일 순양함 자메이카가 북한 이제 해안포대에 공격을 가하다가 또 반격을 받아서 첫 해군에서 전사자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지상군을 파견하라고 이제 압력을 이제 했고 결국 이제 7월 31일 애틀리 수상은 라디오를 통해서 지상군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8월 18일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이제 27 보병여단을 한국으로 신속 전개하고 이 부대가 이제 8월 29일 부산에 상륙해서 이제 전쟁에 이제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당연히 이제 더 이제 지상군 병력을 더 증강해 달라는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29 독립 보병여단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 병력들은 대부분 이제 자원병들로 선발이 됐고 또 이제 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연대에서 이렇게 한 개 대대씩 차출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임시연합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때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서 참전한 나라들은 전부 다 자원병이고 네, 자원병이 많았어요. 심지어 또 부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참전하고 싶은 거기에 이 별들 예. 장성급들은 계급을 낮춰가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지휘관으로 예.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부대를 지휘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계급을 낮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이 있는 일에 뛰어드는 또 독특한 특성을 그렇습니다. 가진 그런 명예 부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유럽에 손을 떼려고 하니 예. 근데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전쟁을 하는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서 이제 유럽에서의 미국의 어떤 안보 의지를 더 좀 강화시켜줘. 그 똑같죠.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한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거 예. 똑같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29 독립 보병여단이 꾸려지게 되는데 이제 여단장은 이제 준장 톰 브로디 당시 46세였다고 하고요. 이제 2차 대전 때 미얀마 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1월 이제 1일 날 이동 명령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포병과 탱크 여대를 포함한 3개 보병대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병여대 대대로는 글로스터 연대 1대대.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병력을 차출하다 보니까 예, 지역 이름이 붙죠. 도시 이름이. 그래서 이제 글로스터 연대 1대대 같은 경우에는 1694년에 창립된 그리고 제임스 카니 중령의 대대장이었고 또 로열 노선벌랜드 퓨질리어스 1대대 같은 경우는 1674년 뉴캐슬 근거로 해서 이제 구성된 부대였고 이제 대대장은 킹스리 포스터 대령.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령 계급이니까 연대를 이제 지휘해야 되는데 전쟁은 이제 자기가 참전하겠다 의사를 밝히니까
대령 계급으로 대대를 지지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열 울스터 라이플스 1대대 같은 경우는 1793년에 창립된 부대로서 행크 칼슨이라는 분이 이제 중령 대대장을 하셨고 그 외에 이제 뭐 킹스 로열 아이리스 후사러스 이제 기본 기갑 부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포병연대 박격포 대대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이제 29 여단이 1950년 10월에 이제 영국을 출발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오다 한참 온 보니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11월 20일 경에까지 이제 모든 부대가 이제 부산에 상륙하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중공군이 참전을 이미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제 38선이 뚫리고 이제 전쟁 다 끝났다고 이제 그래서 하고 가면 이제 우리 잠깐만 가서 놀다가 오면 예, 된다 이제 뭐 생각하고 완전히 왔는데 했는데 그 바로 그 시점에 중공군이 천천히 가라 했겠다. 네, 중공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차를 뚝 타고 올라오니까 이제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되게 되고 벌써 이제 그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유예되니까 11월 25일 날 여기가 이제 시변이라는 데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교전을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0년 11월 28일 당시 이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께서 총태각 면역을 해서 후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독립 29여단은 이제 무너진 전선의 주요 지점들을 사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 11월 23일 날 이제 미군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이제 전사를 하시게 되고 월커일이 그래서 그 이름 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러니까 미군의 주요 지휘관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니까 이게 뭐 정말 뭐 꼴이 많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유명한 이제 매튜 리치웨이 중장 이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사회전 때 미 82 공동사단을 이끌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등등을 했던 이제 아주 맹장이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차관인가 하시다가 진짜 긴급하게 날라오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중장 되는 장군이 수류탄을 양 가슴에 달고 막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다 보니까 뭐 영국군은 이제 그 별명으로 양철 적곡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전선을 독려를 하지만 뭐 그 고향 이제 영국군 독립여단도 고양시 인근의 해피밸리에서 이제 전투를 다시 벌이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51년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뺏겨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뭐 앤드류 셰먼 기자가 이제 언급한 내용들 보면은 좀 비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퓨들리스 부대의 토니 페인스 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퇴 중에 이제 그 노파가 이제 늙은 이제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이제 그 시골집을 이제 징발을 한 거죠. 자기가 자야 되니까. 그 노파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냥 전쟁이니까 어떻게 하겠냐 해서 잤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노파가 그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이제 괴로워하면서 지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최명 기자가 언급한 얘기 중에는 뭐냐면 이제 그 일사 후퇴 중에 산모가 이제 후퇴 중에 아들을 출산하는데 옷을 벗어서 이제 아이의 체온을 유지했는데 결국 이제 산모는 죽고 안에 살아. 이제 나중에 그 아들이 다행히 이제 구조를 당해서 외국인 자선기관에 맡겨졌는데 이제 이후 신부한테 이제 자기 생모의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달에 가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아 엄마 이제 따뜻하세요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참 그러니까 지금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비극이 예.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북한군이 이제 서울서 이제 약 2만 6천 명을 학살했다고 이제 최명 기자는 기록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도 엄청난 사실 적지 않은 이제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약탈도 했는데 이제 영국군들이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이게 완전히 나중에 정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군 참전 군인들이 여기 지옥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게 2차 대전의 모습하고는 또 달랐어요. 완전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정말 그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도 사령부 같은 경우도 이게 여차하면 이제 한반도를 포기하고 제주도에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때니까 영국군도 이제 기갑부대 상당수 일본으로 철수까지 시킵니다. 그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리치웨이 중장 주도로 이제 킬러 작전, 이제 중공군도 보복선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약점을 간파하고 중공군한테 반격을 가해서 이제 그 중공군의 3차 공세를 격퇴시키고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했죠. 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독립여단 이제 29여단 같은 경우는 51년 3월경에 이제 문제의 임진강 지역을 주둔하면서 지금 이제 연천군 전곡리 이제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도 아마 그 유엔군이 이제 반격을 통해서 다시 이제 북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 진지는 상당히 좀 허술한 상황에서 이제 51년 4월 19일 날에는 이제 벨기에의 보병대까지 보강됐고 얼마 전에 그 벨기에에 국왕이 와서 네네 그것도 이 갔었지 헌화하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제 문제에 이제 1951년 4월 22일에 이제 그 5차 이제 중공군 공세가 시작됐는데 당시 이제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군도 이제 반격을 하려고 그래서 프랭크 밀번 장군의 미 1군단이 이제 한탄강을 한탄강을 넘는 무적의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당시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는 중공군 27만 명, 북한군 3만 5천 명, 즉 30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5차 공세를 준비하려는데 목표는 이제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다 보니까 그걸 기념해서 서울을 다시 세 번째로 이제 탈환하겠다. 그래서 아울러 이 서부 전선에 있는 미군 3개 사단 등등을 이제 괴멸시켜서 전쟁에서의 그냥 승기를 잡겠다는 이제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제 공격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단 병력에 불과한 이제 영국 29여단 앞 전선에 이제 중공군 63군인데 이건 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7대1의 이제 7대1의 병력 우세 속에 이제 중공군이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유엔군이 총 합쳐서 14개 사단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이 뭐 한 10,000명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로거나 무슨 소설로 보면 엄청난 외국군이 온 것 같았지만 철저하게 제한된 그렇습니다. 미국이 극히 일부만 한국에 보내서 비기는 전략을 추구했고 오히려 이게 이 세계 전쟁으로 3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중국이나 이 소련을 자극 안 하려고 군대도 아주 제한적으로 보냈고 그리고 유럽들은 2차 대전의 후유증에서 올 행편이 아닌데 자원자들 이렇게 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갈 필요가 없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원병들이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재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싸운 게 아니라 미국은 전쟁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경기가 호황이 돼가 그렇습니다. 지금 막 묵고 놀고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일자리가 넘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천국이 세상이 펼쳐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서 제한적으로 막 진짜 지옥을 목격하면서 죽어가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느꼈을 이 충격이나 뭐 어떤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1년 4월 22일 날 이제 공격이 시작됐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스터 대대라는 부대가 이제 고립이 되게 되는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중공군이 공격을 할 때는 뭐 물론 뭐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군과 군 사이를 이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어떤 군을 그 상대편을 이제 양분시키는 전략을 당연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시스터 대대라는 데가 이제 그 한국군 1사단과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한국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주로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군들은 무기나 화력이나 싸우는 게 좋은데 한국군은 아무래도 빈약하니까 한국군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 뚫리면 이제 외국 부대를 포위하는 이런 전술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백선엽 장군을 이제 최고로 이제 치는데 이제 물론 백선엽 장군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전략이나 전술에 있어서 뭐 우수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군 지휘관들이 딱 봤더니 좀 독립적으로 전투를 좀 수행하고 하나의 전선을 맡길 수 있는 장군은 백선엽 장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평에서 뚫리기 시작해가 강원도 홍천까지 한국군이 그냥 순식간에 도망을 다 가서 그때 보면 아주 완전히 그냥 이 장군에서 강등된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저기 가평 가다 보면 그 무슨 리예요? 현리.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한국군의 몇 개 사단이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도망가기 바빠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미군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 지휘관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 한국군 1사단 그 백선엽 장군 지휘한 1사단에 이제 그걸 경계를 이제 치고 내려오고 하는데 뭐 나중에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결국은 한국군 이제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지 않아서 그나마 이제 서부 전선이 유지가 돼서 서울 탈환 작전이 이제 중공군의 서울 탈환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이게 여러 가지 인물들이 책에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24살의 커티스 중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 이제 아내가 출산 도중에 사망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딸을 이제 어머니에게 맡기고 한국전의 자원에서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날 4월 22일 전투에 이제 홀로 이제 권총으로 돌격하고 술탄으로 이제 중공국을 살상하고 기관총을 파괴하는 전공을 세우고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빅토리아 크로스라는 이제 무공 훈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자세한 내용도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고립돼가지고. 예, 고립돼갖고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06시 05분에 여단 사령관이 이제 글로스 대대에 탈출을 작전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중공군이 배후를 다 포위가 되어 있고 전속 후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각기 후퇴를 하다가 전체 대대병력 850명 중에 129명만이 후방에 소집되는 이제 그래서 거의 뭐 730명 가량 이제 대대 죽거나 포로가 되고 되고 됐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 51년 4월에 5차 공세를 통해서 이제 그 영국 독립 29년간과 싸운 이제 중공군 63군 같은 경우는 7,000명의 이제 사상자를 이기게 되고 전체 중공군은 7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 29대 연단 같은 경우는 141명이 전사하고 1,091명이 부상하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대장 중에 한 분이 킹스리 포스터 대령마디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결국 1951년 10월경부터 11월경 이제 29여단이 한국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40 이제 그 임진강 전투는 끝나는데 거의 무슨 이 완전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무슨 100일 공수 예, 그렇습니다. 여단처럼 예. 부대 자체가 전사자가 하도 많아가 그렇습니다. 해체 재편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뭐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이제 이 전투의 포로가 된 영국군의 이제 장병들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1951년 당시에 중국과 북한 모두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로 대응 학대 최악이죠. 그래서 막 의료 지원 등을 미끼로 전향 교육을 실시하고 뭐 각종 고문에 독방에 감금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사실 공산주의 성향의 서구 언론인들이 이런 뭐 중국 및 북한의 이제 포로의 왜곡 보도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또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참전 용사 중에 데리 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군대에 근무하다가 이제 전역을 해서 예비역으로 있다가 동생 레이먼드가 이제 27여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한국전에 이제 전사를 하니까 동생 복수한다고 하는데. 예. 한국전에 참전하겠다. 내가 동생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능한 많은 적들을 죽여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맹세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진강 전투에서 이제 그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공산주의 성향 언론인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를 찾아오니까 막 그 사람하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고문당하고 뭐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결국 탈출을 또 시도했는데 또 대사가 북한군에 체포가 됐더니 북한군은 중공군보다 한 길 위였던 거죠. 그래서 고생 하시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또 무고훈장도 받게 되는, 결국 이제 전체 1,060명의 영국군 포로 중에 88명이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국군의 입장에서 봐도 2차 대전 이후에는 단 3일간의 임진강 전투보다 영국군 사상자가 많이 났던 전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6년에 이제 수에즈를 침공하는데 22명만이 전사했고, 그 다음에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경우도 258명이 전사, 최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147명,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에 176명의 전사. 우리가 영국이 제일 그 뭐 연합군으로 참가한 거 말고 독자적으로 아르헨티나하고 했을 때 부남이 하나 세필돈과 침몰됐잖아요. 그때도 많이 죽었는데도 총 258명밖에 안 되는데 지상군은 뭐 크게 많이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많은 희생을 치렀네요. 그죠? 근데 아신 바와 같이 영국에서도 이제 이 전쟁이 잊혀졌습니다. 6.25 참전이 잊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PTSD라는 스트레스를 장애를 이제 겪었고, 그 이분들 대부분이 한국을 뭐 다시 방문한다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잔혹한 학살의 장면만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퓨질리어스 부대 참전 용사의 스트라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찬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6.25 때 자신이 죽였던 중국인이 이게 막 침대 밑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환각 같은 걸 보시게 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현장에 가서 극복해라.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계셨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은 아셨던 모양이에요. 뭐 한국을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이 스트라찬이라는 이분이 반신반의 그때 한국을 와서 봤더니 자기가 보는 한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완전히 번영되고 자유로운 이제 대한민국을 보니까 그동이 싹 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헛고생한 게 아니고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뭐 존 프레스톨 벨이라는 분의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앤드류 셔먼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50년 전 나는 내 인생에 1년을 줬어. 아니 나로서는 인생의 1년을 잃어버린 것이지. 그리고는 내가 준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한국인들이 뭘 이뤄내는지를 모르고 있었지.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 저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건 여러분입니다.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해준 사람 또한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잘못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저 생각에는 이분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신. 예의가 아니에요. 자, 우리만큼요. 100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1차 대전이 올해 100주년이라고. 그렇습니다. 종전된 지 작년인가요? 뭐, 1978년 예, 작년이겠다. 예.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성대하게 유럽에서 100주년을 기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6.25가 지금 불과 지금 뭐 한 7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6.25를 종전된 지 6년째입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를 잊고 있고 뭐 영국이 참전했는지 참전한 16개국이 어딘지 그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겪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는지 모르고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절반 이상이 대북 평화 사기 쇼를 잘한다고 하고 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예? 별 문제가 아닌 듯 말하는 정권에 분노하지도 않고 국방을 스스로 해체하고 군인들이 전부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고마울 줄 몰라요. 또 기억을 할 줄도 모릅니다. 네. 정말로 고마워해야 되고요. 이분들을 우리 스스로가요. 정말로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참가한 사람들의 유족이나 가족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예? 집도 좀 지어주고 또 이렇게 생활비도 좀 주고 그러면서 고마워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각종 기념물들을 만들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유학도 시키도록 하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건데 쇼로 좀 하고요. 좀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가서 그렇습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고마워하지 못하는 국민은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수 정권 때도 문제가 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문제에서요. 확실하게 뭔가 다른 것들을 보였어야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신원식 장군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뭐 하여튼 뭐 여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왜 전쟁을 뭐 그러니까 무장만 풀어버리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더 끔찍한 전쟁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군을 무시하고 군은 거기에 젖어가지고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 하면은 또 6.25 같은 일들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누가 떠오르겠어요? 그러면 예?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그렇습니다.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잊으면 그야말로 인간다움을 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소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거 부탁합니다. 네. 자, 주말 편안하게 쉬십시오. 감사합니다.